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4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단기 전고점을 일시 뛰어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대비 2.21% 상승한 44,2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어제의 큰 폭의 상승 뒤에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6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를 각각 살펴보게 되면 52.8%, 이제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조정하면 들어가야지 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을 그리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다소 아쉬운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 랠리를 주도한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 단기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콘텐츠 퀵테이크의 한 분석가의 경우는 이 게시물을 통해서 중앙 집중식 거래소의 파생 상품 미결제 약정 잔량을 근거로 랠리의 고래가 촉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최근 급등 장세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적게 되었는데 이 미결제 약정의 총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계약 체결 즉 매수했음을 의미하는 반면 이 총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보유자들이 청산이 되었거나 스스로 매도를 통해 현금화에 나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처럼 다소 아쉬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초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였다는 것, 그리고 12월 초 비트코인의 가격이 35,000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하락은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중장기적인 측면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 또한 나왔습니다. 이 거래소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이제 2017년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격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 크립토 퀀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내년 초에 이제 5만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가격 예측치는 매트칼프 가격 평가 지수 모델, 즉 시가총액과 거래량, 투자자 활동량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예측 방법을 기초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만 이 강세장이 이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약 86%가 수익성 상태인 까닭에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에 따른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당부도 잊지 않게 됩니다. 이 고래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이 거래소에서 벗어나 자체 보관 솔루션으로 이동시키고 매도하기 전에는 거래소로 전송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공급되는 물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향후 장세에 낙관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이 조만간 자산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내년 초에 비트코인은 5만에서 5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게 된 것인데 현재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벤트와 현물 ETF 그리고 다가오는 피벗 즉 금리 인하로의 기조의 변화, 2024년 미국 대선 등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 속에 기관 투자자와 이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관심이 혼재되면서 역대 반감기 중 가장 폭발적인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전문 매체 디크립토는 자기 반감기 이벤트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내년 이벤트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채굴을 통한 보상이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채굴자들에게 더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채굴업체 공동 설립자인 스콧 노
모리스의 경우는 매체의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반감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과대 광고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이번 반감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는 속도는 4년마다 느려집니다. 이 반감기는 채굴된 블록 21만 개당 한 번씩 발생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반감기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웁니다.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비율이 네트워크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는 까닭인데, 그러나 전문가들 일부는 변동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제외하면 이번 반감기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관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지난 세 번의 반감기 이벤트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첫 반감기 이전 12.35달러에 불과했지만 1년 후에는 964달러로 7,806% 상승했고, 다음 반감기인 2016년 7월 9일 663달러로 내려앉았으나 다시 1년 후에는 이제 377% 상승한 2,500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지막 반감기인 2020년 5월 11일 8,500달러에 그쳤으나 약 1년 경과 후에 사상 최고치인 69,044달러를 돌파하는 경이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2022년 루나와 테라 그리고 FTX 파산 등 엄청난 일들이 시장을 휩쓸었지만 여전히 4년 전,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배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반감기 전에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이전 가격 이상을 항상 유지하였었습니다. 그러기에 비트코인이 마치 좀비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후 또 다른 반감기를 통한 폭등이 일어났고 최고치 가격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우상향 그래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반감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디널스 마켓플레이스 바이오니크의 최고 경영자인 밥바달리의 경우는 지금은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고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을 자산의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ETF의 잠재적 승인 가능성과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블록체인 기반 개발자들의 관심과 반감기 이벤트가 혼재되어 역대 가장 미친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바네크사에서 내년이죠. 2024년 크립토 마켓에서 벌어질 15가지에 대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비트코인 ETF의 1분기 24억 달러 유입, 가격 상승 뒷받침한다. 바네크 2024 암호화폐 15가지 예측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2024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15가지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된다. 1분기에 24억 달러 이상 유입돼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뱅크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혼재된 이벤트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높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나 현물 ETF와 반감기, 미 대선, 금리 인하, 피벗에 관한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온다. 이거는 확정된 미래이죠. 시장 혼란 최소화하고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하고 저비용 채굴자들은 상당 이익을 얻고 비트코인이 이제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내년 4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적 사건과 규제 변화가 이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주요 기술주들을 능가한다.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다른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도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EIP-4844 구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스 요금을 좀 낮추는 업데이트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예측 총량과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할 거고, 여섯 번째로 NFT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NFT 활동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오디널즈가 주도해 사상 최고치로 반등한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행 비율은 3대 1이 된다. 일곱 번째로는 바이낸스는 경쟁에 밀려 현물 거래 1위 자리를 상실한다. 규제에 포함된 코인베이스의 선물 거래량이 하루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언제 얼마 전에 CG와 바이낸스 그리고 SEC 간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바이낸스가 워낙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밀려나진 않았지만 그리 머지 않은 날에 코인베이스에 밀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여덟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아홉 번째로는 덱스, 이제 솔라나 같은 빠른 블록체인과 자동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지갑, 온체인 거래 및 자체 커스터디 덕분에 현물 거래 시장 점유율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열 번째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사용자 친화적인 스테이킹이 도입되면서 수익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송금이 블록체인 사용을 촉진한다. 11번째, 획기적인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일일 플레이어 수 1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12번째, 솔라나는 탈중앙 금융 예치 금액이 급증하고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TVL과 사용자 기준 3위 블록체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3번째는 디핀, 이제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인 하이프 매퍼와 헬리움의 채택이 증가되고, 14번째로는 새로운 회계 표준은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를 증가시킨다. 코인베이스는 기본 프로토콜이 성장함에 따라 레이어 2 수익을 기록한다. 2025년까지 주요 금융기관인 퍼블릭 체인 연결성을 갖춘 준 퍼블릭 블록체인을 출시할 수 있다. 마지막 15번째로는 유니스왑이 주도하는 KYC 호환 탈중앙화 금융 앱은 BKYC 앱을 뛰어넘어 기관 물량을 유치하고 프로토콜 수수료를 높여 유니스왑의 토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길기도 긴 것 같은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 같은 경우는 2024년 내년이 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이거 모든 것들 이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산업의 확장을 제외하고 정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을 하기 직전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들은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이 되기 직전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의 성장을 급격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그 역사의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1년 반에서 2년 뒤에 지금의 자산에서 뒤에 공이 하나 더 붙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한 7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했던 리서치들의 보고서가 무색하게도 비트코인은 44K를 다시 한번 뚫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폭발을 하였죠. 이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는 한 1-2% 상승을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무려 170, 18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의 자산이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근 이제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았을 때는 25%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의 한 달 상승률은 25%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조금 빨리 투자를 결정하고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이 25%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현물 ETF와 더불어 4월에는 확정 이벤트가 있죠.
초대형 이벤트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고, 만약 이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엄청난 환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미 대선 이벤트 또한 있습니다. 이 네 가지들이 혼재되면서 아주 강력한,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역대 최고의 상승장이 다가올 가능성 그리 머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세법이 확실하게 규정이 되면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딱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분명히 상승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역대급의 높은 상승률, 과거에 보여주었던 10배, 20배, 30배의 상승률은 보기는 힘들 것이다. 주식이나 금과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0억 원 정도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10년 뒤에 100억 원의 가치가 현재 대비해서는 약 한 50억, 6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겠지만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비트코인 1억 원 시대가 곧 이제 다가오게 되죠. 현재 우리는 1 비트코인의 6천만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매수하는 화폐 1위가 지금 원화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이런 모습은 김치 프리미엄에서도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4.5%, 5%에 다가오면서 유독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 과거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온통 세금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각국의 정부가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 건강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도박쯤으로 여기며 위험자산 투자에 높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수준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서 살펴 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반감기와 현물 ETF 소식은 여전히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고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원인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시장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정말 막 시작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며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면 그만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